오늘 얘기했었던 요 포인트거든. 일단 첫 번째. 이분교육. 그러니까 이분교육이라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연구가 한때 정체였다가 확 활발해졌던 이유가 2010년대 이후로 그 논문 검색 시스템이 확립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논문을 찾으려면 서울대 가서 서울대 도서관 들어가서 거기서 복사해서 나왔어야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학문이 엄청나게 발전할 수가 없었고 굉장히 정체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온 지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논문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된 게 한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국어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역사도 짧고 30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약적 발전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요즘 더 많이 변화했을걸요. 그리고 아마 제가 내년, 내후년은 다시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석박사를 다시 쭉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현행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들은 이분교육 비교대조 포인트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질문 좀 해보자. 이 작품의 장르가 뭐니? 1. 서정, 손. 2. 서사, 손. 3. 교술. 아, 희곡 시나리오요? 그럴 수 있죠. 왜 공연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자,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전 시가다, 손. 고전 소설이다, 손. 얘들아, 봐봐. 일단 작품 장르가 정해져야 어떻게 접근할지가 나올 거 아니야.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고전 시가래요. 얘들아, 소설이야. 춘향전이잖아. 상식적으로. 춘향전 몰라요? 춘향이 몰라? 이도령 몰라?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라. 비교대조 포인트. 왜 놀라는 거야? A와 B의 비교대조 포인트를 볼게. A와 B에서 맨 처음 화자가 누구니? 아, 누군지 이도령이잖아요. 아, 쓰레기잖아, 지금. 좀 이따 왜 쓰레기인지. 두 번째 화자는 누구야? 춘향이야. 자, 그런데 B의 처음 시작 화자가 누구야? 서술자야.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하나가 생긴 건데, 얘들아, 몰라도 돼. 자, 질문. B는 계속해서 화자가 서술자이다. 아니면 바뀌었다. 근데 이걸 풀 필요가 없는데 이걸 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제 수업하면서 이게 딱 포인트가 잡힌 건데 자, 37페이지, 37번으로 와볼게요, 여기. 여기서 여러분 자꾸 5번 선질 가지고 판단을 한다니까? 판단은 해야 돼. 정답이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자꾸 OX를 해야 돼. 어떻게 해버리냐?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 역할을 바꿨다. 자, 이걸 OX 해봐. 빨리 적어. 10초 준다, OX. 30초 준다, OX. 하면서 들어. 그러니까 뭐냐, 내신에서는 이런 게 중요했거든요. 지역적으로 개념에서 애매한 걸 OX 판정하는 거. 왜? 변별이 되니까. 또 선생님 필기해가지고 그냥 야, 이대로 풀어. 그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자꾸 이쪽으로 시선이 가면 어떡해. 여러분, 그 길은요, 시댄제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 아니에요. 빨리 나와. OX 빨리 판단해. OX는 판단해봐. 빨리 판단해봐. 좀. 그러니까 OX 적어봐. 안 시킬게. 자신있게 적어. OX. 아,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되니까. 자, OX 세모. 좋아. 모르겠으면 세모. 빨리 적어. 더 따라오세요. 자, 왜 이걸 내가 판단을 하지 마라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불명확히 내질 않아. 근데 왜 여러분이 지금 자세가 흐트러졌냐? 내가 의도한 건데 또 당신들 막 내가 제발 의도한 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이거 풀기 전에 맨 처음 풀린 게 뭐야? 42페이지야. 이게 전형적인 쓰레기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이 두서없이 들어오면 저는 그걸 분류하는데 일단 걔는 핵폐기물급이에요. 42페이지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가 다 망가지고 있는 거야. 42페이지 같은 걸 풀리고 나서 얘를 풀리잖아. 이 쉬운 것도 자세가 망가져서 헤맨다니까. 그런 얘기야. 잘 들어. 지금 서술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일단 개념적인데 여러분 개념이라는 건요. 논리라기보다는 문학적 관습이고 이 문학적 관습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냐면 국어교육 학계에서 쓰는 거예요. 언어나 논리학이 아니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서술자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부분인데 잘 들어. 이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다는 게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어. 왜? 자꾸 논리 좋아하는 애들은 여기서 논리를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이렇게 풀려고 해. 자,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서술자 이어질 수도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이 춘향이가 나는이라고 하면서 찡찡거리는 그 부분이 인용이면 서술자 역할 안 바꾼 거 아니에요? 서술자가 계속 인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어? 인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선생님 저는 서술자가 유지한 것 같습니다. 이게 틀려서 저는 5번 골랐습니다. 같은 개소리를 한다니까. 잘 들어 얘들아.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 유통론이에요. 유통론이 뭐야? 저 사람이 4세대 아이돌이었다고. 저 사람이 르세라핌이었다고. 저 사람이 공연을 했다니까. 그래서 니네가 10만 원짜리 티켓 주고 산 거야. 가서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수가 또는 공연자가 무대 진행의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노래도 했고 동시에 역할을 내가 바꿔보기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게 세체업자들이 가수였고 그 시절에 유튜버였다는 얘기예요. 1인 다역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서술자가 당연히 바뀐 거예요. 역할이 여러 개라는 개념인 거야. 근데 이 개념을 못 가르친다니까? 유통론이라는 이 워딩이 나온 거는 꽤 됐는데, 아니, 모르겠어. 그냥 내신만 가르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버리니. 알겠어? 그러니까 유통론이라는 개념 때문에 역할이 바뀐 거라고요.
근데 이걸 몰라. 근데 수능날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모르는 걸로 풀고 있냐고. 풀지 마, 이걸로. 답 안 나와.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 얘들아, B 장면이 뭐 하는 장면이냐? 춘향이가 굉장히 찡찡거리는 장면이야. 그런데 A 장면과 B 장면에, 즉, 가작품과 나작품의 춘향의 성격이 뒤지게 달라요. 나작품의 춘향이는 맨 처음 어떻게? 거부해. 그리고 죽이고 오라고 협박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붙들려다가 몸개그 한번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전별해요. 이 순서인데 여기 춘향이 굉장히 특이해. 첫 번째는 따져. 너 나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라고 자신의 예측이 맞았음을 얘기해. 두 번째는 협박해. 근데 협박의 정도가 달라. 처음에는 나 죽여. 두 번째는 네가 죽어야. 네가 죽어라고 하면서 너 1심 간다. 패소해 2심 간다. 패소해 3심 간다. 또 패소해 임금님한테 간다. 그래도 안 돼? 나 너 죽어가지고 따라다닐 거야. 존나 무서워. 요렇게 얘기를 한다고. 됐니 여기까지? 이게 출제 포인트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자 항상 낼 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정보 가치가 높은 주제를 내는데 특히 이본교육과 비교대조 포인트가 있었고 출제 포인트 첫 번째로 비교대조 포인트 서술자가 이도령 춘향이로 바뀌는 지점 서술자가 화자 춘향이로 바뀌는 이 지점을 가지고 5번 선지를 설계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꾼 거 맞다니까. 아시겠어? 여긴 맞아. 자 그럼 뒤쪽이 틀린 건데 왜 틀린 거냐?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뭐가 틀렸어? 연속되지 않은 장면이 아니라 연속됐죠 지금. 정확하게는 한 장면이야 한 장면. B는 춘향이가 계속해서 협박하고 나 데려가라 얘기하는 장면이잖아. 연속되지 않는 장면들이 아니라 한 장면이라고. 정답 5번 끝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5번 같은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요즘 4세대 아이돌 입덕한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재밌어서 자꾸 보게 돼. 이거 뭐였지? 르세라핌.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르세라핌 도도도독 얘기했어요. 도도도독. 요런 거라고 요런 거 이제. 봐봐 옆에서 이제 얘가 왜 틀렸냐면 렛츠고 이래버리잖아. 그게 이제 역할이야. 그 어떤 역할이냐? 얘네들이 지금 따로 뭐 해설자나 또는 MC 없이 자기들이 MC도 보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연을 쭉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공연하면서 여러분 몸 풀어요 뭐 하다가 갑자기 시작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도 MC의 멘트잖아. 그리고 이제 얘가 원래는 뭐지? 그 뭐 인기가요 이런 거 보면은 아이돌들이 MC를 보면서 다음 무대는 누구 무대요 하고 이제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 중간중간에 사회자 역할이 있는데 사회자 역할을 멤버들이 대신해주다가 중간에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렛츠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못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그거잖아 지금. 그럼 봐봐. 해설자에서 즉 인기가요 MC에서 써. MC에서 가수로 출연진으로 역할을 바꾸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됐어?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봐. 근데 그게 연속되지 않는 장면이 아니잖아 지금. 연속된 장면이잖아. 춘향이의 억울함을 또는 춘향이가 협박하는 장면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연속되지 않는 장면이 예를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싸이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저기 뉴욕에서 이제 볼드로 때 강남스타일 치려고 준비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건 화면이 끊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중계를 하다가 미국 가서 공연하고 있는 싸이를 연결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건 연속되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겠지. 왜 시공간이 달라졌으니까. 자 봐봐 얘들아. 장면의 요소가 뭐라고 내가 그랬었지? 이건 담화 요소 생각하시면 돼. 써라 빨리. 중요한 거야 담화 요소. 1번 화자, 2번 청자. 자 그럼 봐. 이게 서사장르에서 화자 청자는 누구예요? 인물이지. 세 번째 언어. 네 번째 맥락. 봐봐. 맥락은 그러면 소설에서 뭐겠어? 배경이죠. 시공간 배경.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다? 사건이 있다. 됐어?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이 장면 단위, 담화 요소 단위의 역할을 한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를 장면이라는 장면에서 담화 요소를 문법에 따로 쓰면 소설에서는 장면의 요소를 가지고 다룬 거야. 자, 그럼 장면의 요소에서 바뀐 게 없다니까. 알겠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서술자가 화자였고 두 번째 춘향의 역할을 하는 서술자 화자로 바뀌었지만 그건 연속되지 않는 장면 아니라고. 그냥 도입부일 뿐이라고. 그 정답 5번 설계 끝인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모르겠고 그냥 내용일치로 풀고 싶고 그러니까 딱 원점수 70점 때 4등급 못 보사고 있는 거라고. 그게 완전하게 탈피가 되셔야 여러분이 환골탈태 2주 만에 가능한 접근이 되는 거고 된다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 화자 이도령일 것이고 이도령이 되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 왜? 자 일단 자기도 힘들대. 근데 뭐 어떡할까? 아이고 누굴 탓하겠어? 어쩔 수 없네. 잘 있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힘들지만 결국에는
무책임. 끝. 자, 춘향이 대답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합니까? 원망하죠. 물음표 Q가 아니라 원망이야. 두 번째는 그러면서 어떻게? 데려가라고 설득하고 결국엔 뭐하니? 협박하죠. 협박이 안 돼?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이야. 자, 보세요. 이 맥락이야, 지금. 그러면 전부 다 문서들이죠. 자, 그럼 이제 문서들에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맥락이 있는지를 출제자는 캐치를 해서 출제를 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죽어서라도 되겠대, 죽어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죽어서라도 되겠대. 갑자기 이별이란 글자는 왜 나왔을까? 진시황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자, 그다음 봐봐. 여기 이별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비교대조 포인트야. 근데 보면 봄씨 알겠지만 천하장사 항우 얘기가 나오고요. 진시황 얘기가 나와. 천하장사 항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기 내 동료가더라. 이거 원피스 대사잖아. 그거랑 똑같다니까. 그 시절에는 진시황이 항우가 원피스였던 거야. 이해됐어? 그 원피스 대사 인용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 고사 인용을 한 거라고요. 근데 원피스랑 관련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루피 나온 거 아니잖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출제한 거냐? 1번 선지부터 봐. 가의 초반부 화자 누구야? 도련님이지. 맞죠? 도련님의 그 상황에 대한 반응. 내가 문학에서는 상황 반응 구조 꼭 잡으라 그랬었지. 이게 서정 장르 넘버 원.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주제 정서 잡아라 그랬지. 자, 2번. 이제 화자인 춘향이는 뭐라고 답변하니? 너 봐. 너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라고 예측했다는 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실망이야. 이러고 있는 거고. 자, 그럼 봐. 춘향이가 협박도 하고요.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이건 표면적 정보야. 춘향이는 그러면 진짜 우리 소송 가자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해됐어? 오빠 우리 헤어져가 아니라 좀 나를 좀 잡아줘봐 이런 얘기잖아. 아, 물론 진짜 헤어질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라고. 표면적 정보와 이면적 정보를 똑바로 읽으면 깜빵 갈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럼 봐. 꼭 요런 걸 찾으시려고 그래요. 내신에서는 출제할지 몰라도 수능에서 이런 거 안 묻고 내신도 요즘 안 묻는 추세예요. 왜? 수능 유형을 변형해서 넣지. 누가 옛날 예제 내신 아직도 내냐. 3번 선집. 그래. 그럼 봐봐. 그런 표현법이 뭐냐면 고사활용도 있고 했었던 거야. 근데 봐. 이 고사활용한 이유가 춘향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냐고요. 개인의 애정사지. 그래 정답 4번 끝인 거야. 우리가 항상 소설에서 얘기했던 인물 사건 배경 세팅. 그걸로 다 풀리잖아. 춘향이 사건이 왜 역사적 사건이야? 개인적 사건이지. 왜 고사 인용했어? 표현효과 높이려고. 남들도 알아먹어야지. 이해됐니? 내가 왜 르세프 갖고 와? 야, 우리 시절에는 또 신났다 이제. 우리 시절의 아이돌은 누구였을까? 동방신기도 내 다음 세대예요. 우리 때 아이돌 누가 있었지? 모르겠어. 핑클? 이효리야. 이효리가 우리 때 아이돌이었어요. 저도 이효리 푸카 저도 모았어요. 이효리 좋아하던 세대야. 우리 같은 할아버지들은.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한테 야, 이효리 같은 아이돌 그러면 여러분이 이효리가 아이돌이었나? 이러고 있잖아 지금. 누구야 이효리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무슨 얘기야? 고사 인용을 하는 거는 그 시절에 있어서 트렌디한 밈이야. 근데 니네는 일단 50살 넘은 할아버지들이 잔소리하면 안 들리잖아. 왜? 재미가 없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런 얘기라니까. 근데 이 시절에는 이 정도면 4세대 아이돌 줄줄 읊고 있는 거라고. 됐죠?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선생의 존재에 억울함을 전하는 것들. 그러니까 개념으로 답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사장에서 제일 중요한 뭐라고? 상황, 반응, 표면적 정보, 이면적 정보. 결국 이런 인물들의 핵심 사건, 개인적 사건, 정답 4번 끝. 요 느낌이라고. 아무리 문제가 뒤죽박죽으로 뒤섞이고 어렵더라도 이 근본 공식은 안 변한다니까. 우리 6, 9, 오답률 높았던 문항은 다 요 느낌이야. 자, 그 다음 봐. 잘 봐. 요거야. 따라와. 요건 뭐냐? 자, 1번. 화자가 누구냐? 2번. 화자가 누구냐? 청자가 누구냐? 상황 맥락이 뭐냐? 이렇게 만든 거야. 1번 선지요. 화자가 누구냐? 이도령이 꼬시려고 춘향이한테 저기 테이블에서 벌칙 때문에 왔어요. 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여자를 꼬시려면 이런 거야 이제. 당근이 있으면 당근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트 같은 거 만들어서 주면 번호를 줄 가능성이 한 300% 정도 30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근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깎아가지고 하트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봐.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뭘 보냈어? 하트를 보냈어. 됐냐? 강화로에서 동성로에서 시발 나 꼬시려고 깡냉이로 당근 하트 만들어서 왔잖아 너. 그 얘기라고 지금. 그럼 봐. 화자가 누구야? 도련님 춘향이가 아니라고. 보이니? 문항설기 이렇게 했다니까. 담화요소 1. 화자 누구야? 도련님이라고. 2. 청자 누구야?
춘향이라고. 3. 언어 뭐라고? 깡내로 깎아서 만든 하트라고. 당근 하트라고. 4. 맥락 뭐라고? 강한루가 그 시절에 이제 저기 헌팅 걸렸나 보네. 됐니? 그 느낌이야.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양양 정도 되는 포지션인가 보다. 됐죠? 2번 선지 봐. 그럼 봐. 니은 보면 소지.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 거야. 이도령이 춘향이를 뭐하러 고소해. 이미 자기는 이제 안녕하고 가면 되는데. 화자 누구야? 춘향이지. 봐.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 도련님 X죠. 보이냐? 전부 다 지금 화자를 뒤집어 써가지고 선지 구성해놨잖아. 따라와. 춘향이가 청자는 이도령 또는 1심 재판장에게 고소장을 갖다가 날리신 거예요. 너 고소 됐냐? 요 상황 맥락에 무슨 됐어요? 요 상황 맥락이면 도련님이 나 죄 없어요 라는 거는 이제 경찰서 받거나 했을 때겠지. 디귿. 그럼 도련님은 디귿 편지 보내가지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봐. 자, 여기 화자 도련님 맞았어 이제. 얘들아 그럼 봐라. 화자 가지고 2개 선지 만들었지. 그럼 이제 뭐 가지고 만들 차례야? 화자 청자 가지고 2개 선지 만들었지. 뭐 가지고 만들 차례야? 이제 언어 맥락 가지고 만드셔야지. 됐어? 도련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자신의 억울함. 친밀감 무슨 친밀감. 나 죄 없어요지. 자신의 무고를 얘기하시겠죠. 됐습니까? 자,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럼 봐봐. 판결문을 모두, 자, 편지 한 장 붙였죠? 판결문 모두 붙여서 상원할 것이고, 자, 4번 선지. 판결문. 자, 여기 화자는 누구야, 그러면? 판결문 화자 누구야? 판사죠.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 이도령 무고. 됐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일로 와. 정답 4번이죠,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34번은 어떻게 낸 문제라고? 담화, 요소, 4가지를 가지고, 저 따라오시면, 요런 틀로 분류해서 문항을 설계한 다음에, 이렇게 표를 넣으라고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줄글선지로 구성을 한 건데, 요즘엔 이 표에 넣으라고도 문제를 내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표 처리하시라고, 구조 처리하시라고. 깔끔해지잖아. 엄밀해지잖아, 논리관계가. 왜 그러면 이 연습을 시키냐? 올해 6구 이렇게 나온 문제에서 다 오답률이 높았고 털렸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논리적 사고 과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문제 해결 과정에 도움이 되니까라고요. 자, 35번. A2에 대한 적절한 이해. 자, 여기도 봐. 갑자기 3단같이 좋은 머리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자, 봐봐. 지금 나에서 이별이라는 이도령과 춘향이 이별을 하다 일단은 서술자가 화자야. 자, 서술자 역할이 바뀌었어, 갑자기.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화자는 춘향인데, 잘 들어. 보기를 기준해서 보면, 유통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전부 다 동일 인물이야. 동일 인간의 역할이 달라. 춘향이랑.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자, 나 죽이고 가세요, 죽이고 가세요, 죽이고 가세요. 근데 갑자기 3단 같다는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천검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영천수 얘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봐봐. 영천수가 뭐야? 영험한 능력 있는 물이라서 밤에다 비나에다 물 떠놓고 기원할 때 쓰는 물이야. 그럼 얘는 기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물인데, 이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죽이라잖아. 내가 봤을 땐 뭐냐? 도도도독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어. 요즘 4세대 아이돌 음악 딱 들어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 전혀 모르겠죠. 근데 내가 되게, 이게 왜 내가 요즘이 아니라, 알았어. 그만해봐. 미안해. 제발. 깜짝 놀랐다. 제가, 뭐가 있지? 아비치의 더 나이트, 아비치. 이게 가사가 뒤져요. 가사가 뒤지는데 어떻게 뒤지냐? 나중에 한번 봐봐. 이 자막을 한번 보면 되고, 이거 한국어로 커버하는 사람 있거든? 한국어로 커버하는 사람이 되게 번역을 잘해놨어. 거기 보면 진짜 난리나. 클럽 음악이야. 근데 내용을 쫙 보잖아. 뭐라고 나와있냐? 아버지의 교훈이야. 아버지의 교훈이 뭐냐, 그러면? 인생에 대한 교훈이야. 어차피 늙으면 추억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너희 젊을 때, 너희의 지금 이 순간에 추억될 만한 삶을 살으란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멋있어. 그럼 봐봐. 그런 가사 속에 의미가 있는 저런 애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아이돌 음악이 계속 비판받는 이유 중에 뭐냐면 내용이 없었잖아. 음악의 형식만 있었잖아, 사실은.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여. 3단 같은 용천검, 영천수가 내용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어쨌든 문학사적으로든 예술사적으로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물어보는 거야. 됐어? 그게 바로 뭐라고? 여기 나온 얘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3단 같대. 왁구가 굉장히 예쁘다. 아이돌 같다. 아이돌 연상 같대.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이 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왜 이게 좌절감 완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좌절감의 원인은 어디서 온 거야? 이별 상황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럼 좌절감이 완화가 되려면 이별 상황이 해결될 수 있게끔 뭐 갑자기 다른 더 잘생긴 남자가 나타난다든지 얘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든지 뭐 1년에 한 번 오겠다든지. 근데 해결 방법은 전혀 없잖아. 이번 선지 잘 들어. 그러면 지금 춘향이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냐? 가에서는 끝까지 가버려. 나에서는요 그냥 전멸하거든요. 지향이 아니야. 수용적으로 현실을 수용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됐어? 그런데 왜 초월적 공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기원을 하는 소재기 때문에, 기원의 매개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한테 우리가 기원을 하잖아. 신 같은 전지전능한 초월적 존재한테 우리가 기원을 하잖아. 그러니까 영천수라는 것 자체를 그냥 외워놓는 애들은 기원을 들어주는 물이니까 초월적 존재라고 애들이 잘못 읽겠지? 그러면서 오답 설계를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암기나 내용 일치나 또는 개념 암기로 가버렸을 때는 털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니까 초월적 공간은 영천수라는 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 하지만 영천수를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잖아. 오히려 해결 방법, 이 이별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현실 수용이잖아. 초월적 세계 지향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해결할게요. 우리 콩이 죽은 것 같으니까 무지개 다리 건너서 만나자. 이런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해결하는 거지만. 이해됐어? 그런 얘기라고 지금. 3호 선지. 봐. 부정적 상황의 희화가 맞아. 왜? 지금 이별한 부정적 상황에 몸개그를 하고 있잖아. 그럼 몸개그가 말이 맞나요? 돼. 왜? 자, 봐. 공연을 하는데 가사는 너무나 슬프지만 중간중간에 가수가 팬들하고 소통하면서 웃기기도 하잖아. 그런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이 희화화 될 수 있다고. 왜? 몸개그를 했으니까. 공연이니까. 근데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현실적 차원으로 가기 전에 개인적 차원에서의 연애죠.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작품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당면 현실이 되고 있겠으나. 자, 5번 선지. 기대가 어긋나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한다. 확률이 4번이지. 왜? 지금 상황이 어때? 예측은 어느 정도 했으나 그건 가액이구나. 상황이 어때? 춘향이는 연애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됐어요? 그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 유지가 된다, 심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D를 보시면 그래, 산을 두고 증삼되다더니, 자, 우리 약속 꼭 지키자고 하더니 나는 기대가 있었는데, 언약한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길게 가자 친구야 이러면서 10일 기념, 100일 기념으로 내 컷 뭐 찍었어. 인생 내 컷 찍었어. 개풀 한 20일 있다 헤어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대가 망가진 거죠. 됐습니까? 그 얘기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기대가 어긋나버린 상황, 비애감, 반응, 정서. 됐어? 요 느낌이라고. 지금 어떤 출제 의도와 설계를 가지고 있냐, 어디서 킬러 포인트냐, 담화 요소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요. 화자, 청자, 언어 맥락을 딱 놔두고 화자를 바꿔버리거나 청자를 바꿔버리거나 표면적인 정보를 바꿔놓거나 이면적 정보를 바꿔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 틀에 의해서 분석을 했을 때 뭐가 맞거나 틀리거나 명확해지는데 적당히 내용 일치해버리니까 정보 간의 관계가 불명확해지면서 오답 설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작품의 장르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장 파이널을 여러분 그냥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고 매일 작성 갱신하라고. 한 장 파이널이 다 없어질 때까지 봐야 돼. 정말 진심.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왜 춘향전을 이렇게 냈냐야. 얘들아, 요즘 세상에 지조절개, 물론 중요하죠. 그 일 왜 하는 거냐? 지금 춘향이를 왜 가르치냐고, 21세기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조절개 같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여러분의 증조고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무덤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그런 얘기들이고. 아시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나도. 뭐가 맞는지는. 자, 그런데 봐. 춘향이가 그럼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거냐? 잘 들어. 얘는 지금 신분이 뭐니? 관노비의 자식이야. 얘도 그럼 관노비야. 그럼 얘의 운명은 뭐야? 노비라니까? 그런데 예쁘게 태어났어. 그럼 뭐 하는 거야? 기생하는 거예요. 천민이라고. 굉장히 천대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됐어? 아, 어디까지 얘기해? 요즘은 참 화류계지, 이제 얘는. 사람들이 되게 천시하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 해? 자유, 연애를 했잖아. 즉,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두 번째, 그 자유연애 결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잖아. 초청 들어라. 못 들어요. 뭐야? 오히려 양반 같은 족속들보다 훨씬 더 감정과 이성에서 인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니까. 두 번째, 현실 타협을 안 한다고요. 자신의 삶과 운명과 현실에 타협하진 않아. 극복 의지라고, 이거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게 멋있는 거라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순신 장군도 멋있었던 거고 춘향이도 멋있었던 거야. 가상인물이지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성춘향, 조선시대 3대 대장들이야. 얼마나 멋있어. 그런 존재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유의지와 자유연애를 살라고. 심지어 봐. 춘향이가, 자 봐.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냐? 아니잖아. 자기가 선택한 감정이지만 이 이도령 이 쓰레기 새끼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상황에서조차도 꺼져. 이게 아니라 야, 나 해줄게 해줘. 이게 아니야. 자기가 해결 방법을 찾잖아. 어떻게? 소송하고. 죽어서라도.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사랑하는 대상에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게 또 아니라고요. 완전한 개인적인 객체로 성립을 한 건데 이게 조선시대 인물이라는 게 더 대단한 거야. 심지어 조선시대에 사람 새끼가 아니었던 노비, 천민이, 그것도 여성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슈퍼 히어로인 거야. 슈퍼 히어로. 이순신 장군급이야 거의. 그래서 다룬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냐? 그래서 춘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36번에서. 즉 36번을 좀 건조하게 보자면 인물이고 문학사적 가치나 출제자적 가치를 보자면 뭐라고? 그래.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라고. 그러니까 지조절개 같은 얘기는 이제 조선시대 얘기니까 이제 알아서 해. 아직도 조선시대 이제 할아버지들 계시잖아.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제 눈에는 보여요. 상투 틀고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보여. 우리 엄마도 내가 봤을 땐 아직 한복 입고 있어. 우리 엄마도 아직 한복 입고 있는 사람이야. 예, 사촌들 중에 저만 결혼을 안 했어요. 사촌이 한 수명 넘거든? 옛날 사람들이라서. 제가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야. 제 동생이 딱 한 명, 1살 어린 친구가 있고, 걔도 결혼했어, 심지어. 애가 벌써 4살인가 그래. 나만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 결혼시키려고 미칠라 그래, 우리 엄마가. 모르겠어. 그럼 나는 이미 좀 이 시대에 맞춰졌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데, 옛날엔 그렇다고. 자, 그럼 봐. 이 시대의 교육적 유미로 보면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럼 저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일로 와. 1번 선치. 자, 보기 내용과 연결된 핵심적으로 보면은, 봐. 민중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적극적이다. 세 번째는 치밀하다. 문제결책이다. 네 번째는 수용적이다. 다섯 번째는 격정적이다. 당연히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썼다 드렸지만. B에서는 어때? 처음에 거부, 협박, 몽개가고 수용한 다음에 전별해. 1심, 2심, 3심 가서도 안 되면 임금님 찾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 죽어서라도 해결하겠대. 다 맞잖아. 이해됐어? 자, 그런데 봐. 내가 얘기했지. 이건 뭐라고? 이본교육이라고. 그럼 비교대적 포인트를 갖고 냈을 거라고. 그래서 얘가 가였다고. 정답 3번 끝이라고. 가의 춘향이 얘기라고 이 얘기는. 나의 춘향이가 아니라 나의 춘향이는 수용을 해버리잖아요. 가의 춘향이는 무서워 죽겠어. 1심, 2심, 3심 끝나서 임금님한테까지 가서 죽어서 제비돼가지고 따라다니겠다잖아. 얼마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대단한 거죠. 그렇게 멋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출제를 한 거고, 그 부분을 캐치를 하셨으면 이런 게 보이셨다. 이 느낌이야. 근데 자꾸 이제 어떤 분위기냐? 자꾸 여러분이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해. 익숙한 길을 찾아가려고 해. 끝이야, 그럼 인생은. 성장하지 않는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 천성 언제 결정된다? 지금. 니네 운명도 너희의 선택이 결정을 해주는 거야. 저는 이제 운명에 대한 개념을 깨달았어요. 다른 거 없어. 그 운명도, 환경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야. 태어났을 때야 랜덤이야. 그 랜덤하게 나한테 주어진 부모, 환경, 국적, 외모. 그게 처음에는 랜덤하게 주어졌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은 여러분 선택이라니까.